중학교 때 항상 머릿속에는 왠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외고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 근데 그 생각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고 진짜 가야겠다 생각한 건 중학교 2학년 후반부터 한 중학교 3학년쯤? 나는 언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제일 좋아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외고는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 어떨까 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이제 중학교 뭐 1학년 말, 2학년 초 이때 했었고 진짜 가야겠다 생각한 건 중학교 2학년 후반. 나는 영어 성적만 반영이 됐었거든? 그리고 1, 2학년 성적은 A, B, C, D 기준으로 가고 3학년 1학기, 2학기 성적만 등급으로 가. 네? 중학교엔 등급이 없지만 외고에서 볼 때는 등급으로 외고에 가기 위한 외고, 등급을 만든다는 거지? 입학하기 위해선 그 등급을 체계를 만드는 너 거지. ABCD 세대였니? 영어를 또 좋아했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성적은 다 A이긴 했어. 근데 3학년 때는 영어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지긴 하지. 근데 나는 외고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으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공부를 영어를 해야 더 되는 목표가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생겼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 거지. 이런 오해가 또 있어. 외고를 보내겠다 해서 우리 애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면 영어를 막 공부를 시키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 근데 내가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도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그전에도 영어를 좋아했고 또 성적을 잘 나왔었기 때문에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사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막 외고를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먼저 보낸다? 뭐 이것까지는 어디 필요 유치원 없는 거고. 나오셨나요? 유치원 그냥 유치원 나왔는데 네. 저도 그냥 유치원 나왔습니다. 그냥 유치원 나왔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막 토플 시키고 막 문법 가르치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초등학생 때는 영어랑 그냥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냥 초등학교 한 저학년, 고학년 어쨌든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공부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 난. 내가 어릴 때부터 영어 막 DVD,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 동화책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어떤 걸 봤나요? 되게 다양하게. Five Monkeys Jumping on the Bed. 그 동화책도 봤지. 야야야야야. 어릴 때부터 영어 DVD도 많이 보고 동화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지고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수학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수학을 오빠는? 좋아하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아주 그냥 선생님이에요, 할아버지 그냥. 같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막 우리한테 계속 신기한 질문 같은 거 던져주시고 막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한 거네. 그치. 혹시 태교도 영어로 어머님께서 태교도 영어로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이 됐던 게 맞아. 영어를 좋아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다. 그리고 재밌게 그런 스토리 같은 걸로 영어를 많이 접했으니까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부모님께서 이거를 공부처럼 시키시진 않으셨던 거네. 그치. 공부처럼 막 여기 동화책 읽고 모르는 단어 막 찾아서 적어와 이런 거 아니었지. 그냥 읽고 소리 내서 읽고 막 놀 때 DVD 보고 이런 거였지. 자기 전에 막 하나 보여주고 이런 식. 혹시 뭐를 보면 좋을까요? 여기 받아 적겠습니다. 영어 DVD? 나중에 이제 제 자식한테 좀 디즈니도 많이 봤고. 약간 겨울왕국 원래 언어로 보기. 혹시 티모시 알아? 티모데미 받들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외고에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소문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이제 루머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너네 학교에는 어땠는지? 이제 번데기 발음 잘 쓰고 막 외국 갔다 왔고 막 물 먹어봤고 막 그런 애들이었어? 근데 발음 좋은 친구들은 되게 많았는데 니도 발음은 좋은데? 유학파가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어 생각보다. 체감상 내가 느끼기에는 전교 250명 중에 50명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되게 많이 하고. 간 건데요? 그런가? 외국 경험이 있어야만 외고를 갈 수 있다 이런 그건 정도까지 절대 아닌 거네? 그건 절대 아니지. 완전 여러분 그건 오해였던 걸로. 본인은 유학파? 저는 아니요. 토종 한국파. 토종 한국인? 어머님 아버님 한국분? 그쵸. 조상님 한국분? 네. 위로 몇 대까지 한국분? 몰라요. 오케이.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유학은 안 갔다 와도 되는데 그럼 한국에서 대체 얼마나 공부하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선 얼마나 해야 영어를 되는지. 얼마나의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맞지. 근데 진짜 영어를 많이 공부해두면 공부해둘수록 외고 생활은 편해. 가서 편한 거? 가서 편해, 외고에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많이 돼 있을수록 외고에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당연히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지지. 왜냐면 이미 잘해놨으니까. 이미 영어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어가 내가 좀 바탕이 된다 하면 다른 과목의 시간을 더 할애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 준비해야겠다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거 있니? 들어가기 전에 영어 시험 같은 거 공인 영어 시험 같은 걸 좀 본 적이 있니? 내가 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토플을 준비를 하긴 했어. 토플 공부를 하긴 했어.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도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몇 점 점수 정도 맞아보겠다. 목표는 있었지. 항상 만점이 목표지 뭐. 이제 외고 가기 전에
외고에 입학을 하면은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내가 토플은 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모의 테스트를 보고 100점인가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안 했어, 토플을.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때 외고 입학하기 전에 토플 모의 시험 100점? 개 잘 봤는데.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참고로 12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 외고 가면 이제 또 영어를 다 잘하고 영어 공부를 이미 많이 해둔 친구들이 있고 그럼 대체 외고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우리 우선 교과서가 어렵지. 교과서가 어려워.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냥 일반고 교과서 안 쓰겠다고. 일반고 교과서 안 쓰고 우리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독해책이라던가 걔네 그런 독해책 내네. 거기서 많이 나와. 아니면 걔네 테드, 돈 만드는 애들 아니야? 테드 지문책 이런 거. 테드 강연 지문책 이런 게 교재고 1학년 때 방과 후부터 아예 그냥 수능 특강도 해. 네? 아니면은 다른 지문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근데 그건 선생님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좀 외부 개인차가 지문을 좀-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능 영어도 애초에 고1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거겠네. 그치, 아예 같이 준비를 할 그러니까 수 있는 그때부터 거지. 일단 모의고사 영어는 다 그냥 씹었고. 오, 그치. 아무래도 뭐 수능 특강을 공부하니까. 그럼 또 거기서 모의고사 본거에서 시험이 또 나오고. 오, 맞아. 항상 이제 모의고사는 시험범위에 무조건 포함. 여러분들도 혹시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이 영어를 좀 많이 잘하고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외고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아니면 설사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이거 읽어봤어요. 뭐 나 테드 할 줄 알음 뭐 이런 거 하면 세특에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치, 세트에 넣을 수 있지. 외고 친구들의 시험 공부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영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배우는 것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이걸 진짜 랩하듯이 외우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영어 시험이 원문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 진짜 달달 외웠거든. 빈칸 뚫어도 다 채울 수 있게.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들 많이들 하지. 근데 고등학교 우리 외고 시험은 똑같이 나오지 않아, 지문이. 그냥 똑같이 내면 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천재들 예를 들어서 모아놨으니까. 수능 특강의 지문이 짤막하게 있잖아. 그 지문의 원문을 선생님께서 찾으셔서 원문의 다른 부분을 낸다거나 아니면 야, 그럼 그냥- 걸쳐서 이렇게 내시는 거지. 그냥 모의고사 새로 하나 내시는 거네. 맞아. 그래서 진짜 시험 시간은 약간 내가 공부한 거를 확인받는다는 느낌보다 외고 영어 시험은 진짜 모의고사 푸는 느낌이었어. 새로운 시험을 그냥 하나 보는 거네. 그래서 이제 원문 그 시험 시간에 바로 읽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글의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능 특강은 지문이 되게 짧잖아? 그거를 되게 짧은 지문은 내가 그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야. 문제 번호 옆에다가 이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내가 만들어서 적어. 가끔 가다 보면 답지에 답지에 나와 있잖아, 답지에 주제. 주제라고 돼 있는데 그거 옮겨 적는 거 의미 없고 그걸 참고는 직접? 해도 되지만 직접 내가 이 글의 흐름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근거를 들어줬고 마지막에 이래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해 가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한 문장으로 내가 요약해서 적는 거지. 정말 그 답지에 나오는 주제는 그냥 답지처럼 봐야 되네. 맞아. 참고만. 그건 진짜 참고인 거고 본인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직접 정리를 해봐야 된다. 한 주제를 문장으로 한 찾아라. 문장으로 적거나 아니면 도식화한다고 하지 뭔가. 그림이랑 글씨 조금 해서 나타내는 거? 난 그것도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 딱 공부할 때 그거는 이제 시험 기간에 그림을 그리기엔 시간이 없잖아. 배울 때마다. 수능 특강 교재에다가 맞아. 뭐 순서대로 다음 뭐 나오고 그런 뭐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글마다 또 구조가 달라. 맞아. 그 구조도 자기가 이거 생각을 나오고 해야지. 막 이거 2개 나오기도 하고. 맞아.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도식화를 해서 그 노트를 따로 만들어뒀어. 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수능 특강 지문이랑 노트 펴놓고 이 내용이었지 보면서 글 읽을 때는 내용 파악은 이미 도식화라도 했으니까 글 읽을 때는 뭐 문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읽는다든지 어떤 부분에 시험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를 뭐 중점적으로 보고. 외고 다녀서 좋은 점? 그냥 뭐 좋은 점? 나 어느 학교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좋은 점. 나에게 이런 걸 준다. 공부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잘하는 학습 애들만 분위기, 모아놔서. 학습 분위기가 진짜 좋고 뭐 일반고에도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외고에도 열심히 뭐 안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공부 환경이 잘 조성돼. 집에 침대 있으면 옆에서 공부 못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환경이 좋다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외고의 가장 좋았던 점. 근데 외고의 가장 큰 특징이 아무래도 외고생들이 학종 전형을 많이 쓴다는 건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다는. 아까 보니까 그치. 수행평가로 내주시는 게 이제 수행평가면 강제로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 생기부에도 넣기 참 좋은 맞아.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있겠네. 다양한 활동으로 생기부를 채울 수 있고 음. 또 학교 생활 자체도 재밌는 것 같아. 그렇게 약간 그 A팀 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H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딴 거 없구나. 수행평가 하면서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수행평가 하느라 너무 힘들었긴 해. 그땐 욕하면서 했겠지? 그치, 맨날 울면서 밤새 가면서 막 해서 내고 막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힘든 만큼 얻는 게 있는 게 역시 외고다. 결과가 좋으면 다 미화된다 이 말이야. 혹시 단점이 있으면? 단점? 너무 힘들다는 거? 그 정도? 아, 시키는 게 많아서? 시키는 게 많아서 힘들다는 거 정도? 아무래도 내신 받기가 좀 힘들지. 아, 그래서 상대평가 스트레스가 속에서. 좀 많을 수 있다.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반은 24명이었는데 24명끼리 독일어 점수를 내니까 그게 좀 독일어는 힘들 그 수 있다. 24명만 배우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끼리 성적을 내는 거지. 1등급 한 명이겠네? 그치. 성적 스트레스 있고 좀 힘든 거가 단점이고 장점은 그래도 그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게 많다. 얻어가는 게 많다. 이렇게 되겠네. 면접을 혹시 학교에서 대비를 해줬니? 우리 면접 학교에서 엄청 많이 대비해줬지. 아, 뭐, 그게 또 외고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영어 면접도 준비해 주시고? 그치. 그런 모든 걸 경우에는? 다 준비해 주시지. 아, 어떤 준비를 해주시지 근데? 뭐 예상 질문 같은 거 주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예상 질문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체계적으로 돌아갔는데 오, 학교마다 자랑을 쓰는 전형 따라서 면접 유형이 같은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문제 푸는 애들도 있고 이제 재시문 면접하는 인성도 친구들도 있고. 있고 인성 면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냥 생기부 면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를 짜주셔. 한 4명 정도? 4명 짜주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신문 면접 준비다 하면 면접 딱 준비 기간 때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시간이라든지 이때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받아. 어느 조는 몇 몇 시에 시까지 와라? 어디실로 와라 어. 하면은 그때 한 명씩 이제 준비해서 앞에서 재신문 한 15분 동안 읽고 준비한 다음에 한 명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면접 보고 아, 짜투리 시간을 그런 그렇게 식으로 활용하셨구나. 그런 식으로 조를 짜서 계속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 몇 학년부터? 그거는 3학년 때 고3 입시 돼서? 기간에 면접 준비 빡세게 딱 한 거는 한 달 정도였던 것 같고 항상 근데 뭐 재신문 면접과 관련해서 소양을 쌓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개설이 돼 있긴 했어. 그런 걸 또 해주셨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잘해줘서 나는 면접을 따로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지. 그 모의 면접 같은 걸 좀 많이 봤던 맞아, 거네. 모의 면접을 많이 했던 거지. 그리고 그 면접 준비하면서 좋았던 게 첫 번째로 들어간 친구는 그 실에 계속 남아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남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하는지 보는 뒤에 거야? 애들 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순서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했어. 근데 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계속 나만 말하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는다 해도 그 나라는 틀 안에 갇혀 있잖아. 다른 애들한테 배우는 게 또 있어. 맞아. 다른 친구들 걸 보다 보면 내가 생각이 내가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생각이 넓어지는 걸 약간 그래서 느꼈던 것 나도 같아. 친구들한테 많이 피드백 받았었던 건데 그러면 재시문 면접 넌 종류별로 다 봤겠네? 그치. 재시문 다 면접, 준비했지. 또 그 생기부? 인성 생기부. 면접? 그리고 인성이 인성은- 생기부랑 같은 말이야 거의. 근데 나는 내가 사범대여가지고 정말 인성도 봤구나. 교직 적성 인성 그럼 검사였어. 어떻게 붙었어? 과가 어떻게 있어 외고는 보통? 그 외고마다 다르지만 우리 학교는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뭐 이렇게 많아? 그럼 7개 맞나? 7개네? 7개 과가 있었지. 본인은 이 중에서 저는 독일어과. 독일어를 했고 당연히 뭐 영어는 같이 할 거고. 그치. 그럼 왜 독일어과를 갔나요? 나 이게 궁금해. 왜 하필 독일어지? 그거 근데 항상 물어볼 때마다 내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할 때 좀 민망해 하긴 하는데 그때 중학교 때 어떤 과를 갈지 정해야 되니까 어떤 과 가지 하다가 그때 한창 레딧고 여러 나라 언어 버전 들어본 적 있어? 유튜브에 좀 올라왔지. 유튜브에 그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언어를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걸 그냥 노래를 틀고 그냥 들어봤었어.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뭔가 귀에 딱 꽂히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무슨 언어지 하고 봤는데 그게 독일어인 거지. 불러보세요. 운명이라고 느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발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독일어과를 갈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심리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독일이 또 심리학으로 유명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독일어 배워서 독일 유학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상상까지 큰 그림을 그렸구나. 그때는 상상을 하고 간 거지. 이제 외고가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잖아. 네. 자,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오. 정말 조심스러운 언급이긴 하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외고를 다니면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어쨌든 졸업한 사람으로서 폐지된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고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등록금이 진짜 비싼 학교도 있고 그래서 외고에 가고 싶어도 등록금을 못 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비가 비싼 데도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약간 걱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조심스러워지네요. 아무튼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학교는 공립외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금 걱정이 크게 없는 다른 일반고와 똑같은 외고, 자사고, 국제고라면 내버려 두고 폐지하지 않고 외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그런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더 많이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었네요. 네. 예. 땀이 나네요. 정신 잡기 힘들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일반고가 너무 일반고로만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방관하는 경향이 좀 있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 내신 그냥 애들끼리 내신 경쟁 시켜놓고 잘 받은 애 몰아주면 되지.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뭐 폐지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뭐 이제 너무 정치 얘기니까 안 하겠지만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일반고가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거기 맞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좀 배워야 맞아요. 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 효진이네 학교는 수행평가로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잖아. 근데 일반고는 그걸 생각조차 안 하는 데가 많다고. 특히 지방에 있을수록. 그래서 좀 그런 학교들에서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서, 너희 학교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가를 폐지하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린다기보다는 서로 배울 점을 찾아서 그걸 다 상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상향 그러니까 그 문제를 수정하면 되지. 아예 그 좋은 점도 있는 그거 자체를 없애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외고를 이제 아직도 지금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와중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어. 외고가 곧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외고에 들어가 있는 것도 디메리트가 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또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있으니까 고민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우선 외고 입학을 해서 그 외고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는 걸 난 추천을 하고 싶어. 일단 학교 생활이 재밌었지? 맞아. 많이 힘들지만 남고. 그만큼 재밌어. 힘들지만 그만큼 재밌기 때문에 외고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입시를 위해서 내가 외고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외고의 생활을 경험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 가는 걸 추천. 이것도 궁금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고, 과고, 자사고, 뭐 영재고 이런 곳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그런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은 보통 여기를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관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입시의 발판으로 삼고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외고에서 외국어를 더 공부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잘하다 보면 발판이 되는 거지. 발판 목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주객이 바뀐 거지. 난 이렇게 생각하고 뭐 효진이도 같은 의견이네요. 역시.